토마스 메시는 켄터키에서 졌어요. 여러분은 왜 내가 신경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를 공격하기로 한 무례한 사람이라는 사실 외에도 그게 그 자체로 멍청한 결정이었지만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 남자를 지지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걸 알 수 없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좌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워크 우파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단순히 적으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클릭베이트를 얻기 위해 뭐든지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방법은 자신들이 미국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음모론을 좌우할 것 없이 여기저기 퍼뜨렸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음모론을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발언, 모든 인터뷰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싫어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그걸 증명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어제 트럼프가 지지한 베테랑 후보에게 그렇게 참패했다는 사실이 이 운동이 또 한 번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온라인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물론 토마스 메시가 패배 후 연설에서 했던 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그가 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칼시를 통해 다룰 거예요. 그에 대한 리뷰도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믿기 힘들죠.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선거운동을 반이스라엘 정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게요. 그런데 결국 일어난 일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공화당원들은 논리를 볼 수 있고 이성을 볼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나섰어요. 그의 마지막 연설을 보세요. 저도 더 일찍 나왔을 텐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복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에드갈리온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보시다시피 그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 모든 걸 이스라엘에 관한 것으로 만들자고. 그리고 사람들은 솔직히 너무 지루하고 지쳐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 남자가 진 이유는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이 워크 우파, 신좌파, 반인간적이고 반미적인 미친 운동을 지켜봐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이 끔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들, 그 우스꽝스럽고 거짓말하며 조종하는 온라인 집단은 자기네 사람이 권력을 잡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미국의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이건 멤모스의 말인데 흥미롭네요. 참고로 토마스 메시의 최대 후원자는 미국계 유대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입니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싱크탱크 컬러 폴리시 포럼의 핵심 인물로 위대한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시는 정말로 외국 유대인 세력의 통제를 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진짜 웃기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거짓말만 해요. 그리고 어제는 공화당원들에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가가 여전히 살아있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후보들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멍청하게 굴 거라면 도널드 트럼프를 건드리지 마세요. 누가 이 남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요. 토머스 메시가 예전에 제가 그를 지지했던 발언을 공개했어요. 그땐 그가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인 줄 몰랐죠. 저는 미국 애국자 에드 갤러리를 지지했습니다. 메시도 잘 알고 있으니 그의 발언은 사기이며 그도 사기꾼입니다. 가짜 발언을 철회하세요, 메시.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에드 갤레인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일러 올리베이라 같은 메시 지지자들도 있죠. 민주주의는 환상이에요. 그 자리는 PAC에 의해 돈으로 사고 팔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신나거든요. 정말 신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치더컴에 들어가 보면 그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예측 시장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위한 주식 시장과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어요.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여기 2028년 대통령 후보 로 토마스 메시가 겨우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JD 벤스는 34%예요. 사람들은 토마스 메시가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어요. 댄 빌저리언, 터커 칼슨과 관련된 이 운동이 점점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모두가 진실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마스 메시, 터커 칼슨이 그 흐름의 대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세요. 알겠죠? 토마스 메시는 사람들이 계속 언급해왔고 2028년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이 2%밖에 안 돼요. 즉,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경선에서 탈락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본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그냥 변절자였어요. 칼시 앱을 다운로드하고 코드 메이라 K를 사용하면 $10 거래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시는 KALSHI입니다. 여러분의 예측에 돈을 걸고 온라인에서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거짓말에 속아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집단, 이 단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새로운 미국이라는 그 거짓말 말이에요. 하지만 어제 예비선거에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진심과 톰 메시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은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에요. 이 바보들이 저지른 실수는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모두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우스꽝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들 집단이 모든 것을 비틀고 왜곡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의 패배는 이것 때문이고 그의 승리도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그를 끌어내리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졌으니 에이펙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 집착은 이제 모두가 그냥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이야기하고 집착을 멈추지 않으면서 자기 정체성 전체, 삶 전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죠. 트럼프가 지지한 해군 특수부대 출신 에드 갈라레인이 토마스 메시를 이변속에 꺾었습니다. 에드 갈라레인은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오랜 의원 토마스 메시를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은 미국 하원 예비선거 역사상 광고비가 3,200만 달러를 넘게 투입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에이페크 등 친이스라엘 단체와 슈퍼패크들은 갈라레인 지원과 메시 공격에 1,5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메시는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공화당원으로 낙인 찍혔으며 트럼프 동맹들도 수백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충성심 테스트로 만들었어요. 메시는 지출과 대외 원조에서 당 노선을 따르지 않고 2025년 트럼프가 서명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도 포함됩니다. 그는 남은 몇 달 동안에도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구라 갈라레인이 11월 선거의 유력 후보가 되었어요. 이는 흥미롭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X에서 이런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조 켄트 기억나시죠? 토마스 메시에게 신의 축복을 빌어요. 그는 명예를 지키고 상황을 극복했으며 애국자답게 신념을 지켰어요. 유권자가 광고를 많이 한 사람을 뽑는 한 외국 정부와 기업의 이익에 매수된 정치인이 생길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해냈죠. 이 이야기는 외국 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조종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건 켄터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진절머리가 났다는 사실에 관한 걸 거예요. 그들은 어떤 집단에 의해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켄터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영혼까지 팔 준비가 된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트럼프가 내리는 결정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언론이 이런 인물들에 집착하는 것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동맹국이 있다는 생각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좌우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터커 칼슨은 후보 지지에서 0승 5패입니다. 메시는 졌고 피터 소아성애자는 이겼네요. 켄터키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저 사람들 정말 엉망이네요. 물론 토마스 메시. 오늘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6주년이에요.
그가 남긴 것이죠. 그는 그 법안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저것 좀 봐요. 정말, 정말, 정말 창피하네요. 그의 패배 연설이 이스라엘에 관한 거라니요. 이건 그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할 뿐이에요. 그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이 친미적인 무언가에 투표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친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사실 그건 그냥 반이스라엘일 뿐이에요. 그의 패배 연설은 켄터키 주민들의 실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에드겔러 라인 비난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좀 슬퍼요. 제 생각에도 그건 좀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알렉스 존스는 이 모든 게 에프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톰 매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할 만큼 어리석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솔직해져 봐요. 만약 그들이 이런 반 트럼프, 반 이스라엘, 그리고 반 외국 동맹 같은 걸로 누군가를 후보로 선택한다면 그건 터커 칼슨일 거예요. 절대 메시가 아니에요. 칼시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토마스 메시라는 사람이 될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죠. 권력을 좋아하는 미치광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어쨌든 지루해요. 이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그는 네이비실 출신이라 우리는 권력을 쥔 네이비실 출신을 좋아하죠. 어쨌든 이게 다예요. 오늘은 정말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날이에요. 이제 닉 푸엔테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친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 리쿠드파들은 공화당을 장악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 이 체계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Rupert Murdoch, Fox News, Trump-Ike Perlmutter, Paul Singer, Miriam Adelson. 에이팩이랑 트럼프 쪽은 완전히 박살나야 해요.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제임스 피시백이 해도 되고, 토마스 메시가 해도 되고, 스티브 배넌이 해도 되고, 민주당이 해도 돼요. 보세요. 그가 말하길 공화당 여러분, 토마스 메시 건을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이건 그들이 얼마나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증명하는 건 사람들이 이 일에 지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겨운 거죠. 사람들은 진짜로 미국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닉 푸엔테스가 공화당 여러분 문제입니다. 라고 해도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축하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메시에 주목해야 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증오를 만들고 분열을 이야기하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실제 적들의 선전에 완전히 넘어가서 진짜 중요한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작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실제로 자신들과 그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